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약간 희망적인 분석이 나왔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안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공평하게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둘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소식 전달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7,186불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이제 꽤 오랜만에 듣는 그런 단어죠. 이것을 노리고 외국 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14억 원 정도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던 A씨에게 1차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돈 진짜 많네요. 14억 원을 그냥 막 송금을 때리네. 대단합니다. 자,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 자산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이었고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이름은 토코 크립토라고 하네요. 자, 최근에 비트메인을 장악한 우지안 씨에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우지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매트릭스포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후에 중국 및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위스에다 또 지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지안이 개인적으로 만두 가게를 열 줄 알았는데 최근에 설립한 매트릭스포트 같은 경우는 장외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만두를 장외거래로 팔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아무튼 다음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 그들의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연구하고 있는데 범유럽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또 민간 업체를 밀어내지는 않겠다. 2021년 말 모든 국민, 기업들이 실시간 국내 및 국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굉장하네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 등 미국 기반 결제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탈달러 관련된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자, 마스터 같은 미국 업체들도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 페트로를 발행을 해냈죠. 이 페트로 같은 경우는 원래 5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연동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0억 대신에 3천만 배럴밖에 연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형편없죠. 이런 과정 속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을 탓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누가 봐도 양아치 같아요. 역사적으로 코수염을 재수없게 기른 사람들은 꼴배기 싫은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거래소 중에 비트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내년 2월달에 모네로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다크 코인들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이스탄불의 2단계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가 된다면 이더리움은 초당 3,000건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확장성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엄청난 발전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은 초당 몇 건 되지 않는 거래를 겨우 해낼 수가 있었는데 3,000건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미래에 이 한 줄기 광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토렌트의 창시자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샤딩은 이득은 매우 적고 복잡도는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니, 이 자식이 감히 네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뭘 알아 이씨. 그리고 우리 비탈릭이는 노래도 잘한다고. 한번 들어볼래? 이 정도라고. 자, 아무튼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비트스탑이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사인 사이먼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이먼몰스 모든 쇼핑몰에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에 쇼핑몰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또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인 레저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 품목 30% 할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싼 값에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여기 있는 크립토 에셋 누르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트론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되고 좀 복잡한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트론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지갑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암호화폐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트래블러닷컴에서 부킹닷컴과 이번에 손잡고 추가적으로 9만여 개의 호텔을 암호화폐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얘네들은 암호화폐로 예약을 하면은 특정 암호화폐에 한해서 리베이트도 해주거든요. 5% 정도. 아무튼 암호화폐가 더욱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짧게 칠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상이 공유가 되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다행히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잦아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떨까? 뭐 개인적인 욕심일까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 비트파이낸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테더를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파이넥스 측은 이 소송에 대해서 돈을 노리고 근거 없이 우리를 소송한 것이다.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라고 대응태세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금 뉴욕 검찰청이 아직도 비트파이넥스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력들이 이 소식을 핑계 삼아가지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트의 CEO 아담 화이트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임무는 결국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채택과 실용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벡트는 비트코인의 채택 및 실용성 요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아직도 비트코인 최근 하락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루 평균 5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채굴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1년 기준으로 18,250개가 더 빨리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을 초래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단속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국세청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강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암호화폐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플랫폼들 상에서 유동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네크 전략 총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증발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들을 실은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는 신중하게 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노보그라츠는 또 이런 분석을 남겼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틀 안에 7,5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6,000달러에서 7,400달러 사이 박스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95% 올랐는데 그래도 10,000불 이상 가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형님이 좀 올려주시죠. 형님 세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윌리 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비트코인이 8,300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12월에 약세를 보이며 신저점 6,50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불안불안하네요. 코인데스크도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11월 30일 종가 기준이었던 8,3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약세 엔걸핑 캔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걸핑 캔들은 전에 있던 상승 캔들을 감싸 안는 하락 캔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엔걸핑 캔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일단 비트코인이 연중 고점 대비 50%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주봉상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왔죠. 그와 동시에 맥디를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선이 0인데요. 0 수치 안으로 내려갔을 때 저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리고 맥디가 다시 한번 수치 0 밑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하락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 다시 한번 상단 채널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격이 8,100불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4,000달러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8,0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뚫어주거나 이 채널 위로 올라와 주지 못하면은, 올라와서 안착하지 못하면은 더 큰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아찔아찔하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분석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모습이 작년에 3,000불대 가기 직전과 비슷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내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공유합니다.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 아니냐. 그러자 이를 맞받아치는 분석이 바로 밑에 올라왔는데요. 추세선은 긋기 마련,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사실상 비트코인은 이미 밑으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한 아주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길하죠. 그 반면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난리야. 이를 두고 마티 그린스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번에 하락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명백하다. 이 롱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 곧 있으면 강세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롱 포지션 보고 따라갔다가는 이 뚝배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가 있겠죠.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4일 전에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 뚝배기 증발 정말 무섭습니다. 자, 한편 폼플리아노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희망회로적인 글을 올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전부터 매주 10달러씩 만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요. 이 정도를 구매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투자 수익률은 49%, 2년 전부터 했을 경우는 27%, 3년 전이었었으면 156%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간단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들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자, 이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팟캐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암호화폐들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크립토닷컴의 CEO를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거래소를 발표한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폼플리아노 최근에 약혼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폼플리아노인데요. 이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침몰하는 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침몰할 것이다, 끝까지 배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점은 이제 존경할 만하다. 폼플리아노,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이번에 크게 망해도 나중에 재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읽어봐도 굉장히 싸가지 없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성장해가지고 피터 시프의 면상에 제대로 똥칠을 한번 해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이 광고가 나오는 영상을 끝까지 재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운찬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